자, 그럼 이제 함수의 연속 개념 수업을 시작할게요. 이제 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 연속과 불연속 이 말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어져 있으면은 연속, 끊어져 있으면은 불연속 이렇게 되겠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전에 배웠던 극한값과 함수값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 연속일 때와 불연속일 때. 그래서 어느 한 선을 한번 그려본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위치는 x가 a일 때, 요 비어있는 부분 여기는 x가 b일 때, x가 c일 때, x가 d일 때 이렇게 이제 정해봤을 때 먼저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거부터서 한번 확인해 볼까? 극한값 존재. x가 a일 때 어떠냐? 먼저 좌극한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노란 점의 y값. 그리고 우극한은 요 빨간 점. 그럼 노란 점과 빨간 점은 전혀 값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어. 자, 그러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그건 어때? 이렇게 그래프가 뜯어져 있으면 당연히 끊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 연속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야. 연속이 되지가 않아. 자, 그럼 이제 x가 b일 때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좌극한 노란 점, 우극한 빨간 점. 그럼 이 노란 점의 y값과 빨간 점의 y값은 어때? 이건 상상한 거지? 상상한 거야. 이건 실제로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 같은 거야. 그래서 가운데 요 들어있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요 알맹이가 요 점 하나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점과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점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알맹이 하나 빠져있는 것쯤은 극한값이 존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연속은 근데 연속은 아니지. 알맹이가 없으니까, 빠져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C일 때 노란 점 좌극한이다. 빨간 점 우극한이다. 이거 극한값 존재하네. 그치? 그리고 함수값이 아까는 함수값이 아예 없었는데 이건 있어. 근데 딴 데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상태가 되는 거야. x가 c를 좀 더 크게 x가 c를 향해서 가는 fx의 극한값 이건 존재하는데 f의 c 요 점의 y좌표하고는 다른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직은 불연속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x가 d일 때야 비로소 연속이 되겠어. 연속. 자, 노란 점 좌극한, 빨간 점 우극한, 하얀 점 함수값 이 세 개의 점이 따다닥 하고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극한값도 존재하고 연속인 그런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함수가 어떤 값에서 연속이다 그 말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연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역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좌극한값, 우극한값
마지막으로 함수값.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함수가 연속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래. 그럼 이제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다음 페이지, 10번째 페이지 넘어가기로 하자. 10번째 페이지는 제목이 구간이라고 되어 있지,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위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범위를 나타낼 때는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수투를 공부하다 보면은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포함이 되는 경우는 이 꺾은 괄호, 닫힌 구간이라고 그러고,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 둥그런 괄호, 열린 구간이라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전에 이제 인쇄술이 발전 안 했을 때 잉크 값을 아끼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 어쨌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어. 자, 그럼 이제 11번째로 넘어가 보자. 11번째는 연속함수 되어 있는데 그래, 이 한 페이지로 공부했다고 치자. 그래서 12쪽으로 또 넘어가. 자, 이번에는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먼저 그 글들을 쭉 정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맨 윗부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자.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a와 ga, 극한값 fx, 극한값 gx가 모두 존재하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극한에서도 그랬지. 극한의 성질에서도 각각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그런 것처럼 연속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함수가 연속이면 그 연속인 것들끼리 결합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도 항상 연속이다. 이제 그 내용인 것이지. 이제 분모가 0일 때 좀 조심하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쪽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연산을 한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성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되겠는데, 연속과 연속을 어떤 식으로든 결합하게 되면은 연속이야, 항상. 나눌 때 0이 된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만 아니라면은 연속과 연속을 결합하면 항상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그 반대쪽 측면을 보자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불연속인 것과 연속인 것을 결합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불연속인 것들끼리만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 보통은 불연속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꼭 기억하는 게 좋아. 그 결과는 불연속일 수도 있지만 연속이 되는 수도 있어. 연속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을 하겠다. 그럼 결국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겠어? 그래, 바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다 일치하는지, 그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본 문제부터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만나게 될 텐데, 이미 연속인 것과 연속인 것은 또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확인 안 해봐도 돼.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불연속인 위치라면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 연속이 될지 불연속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확인을 해봐야 돼. 뭘 가지고 확인을 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하는지. 알겠지? 예. 자, 그럼 이제 14페이지. 예, 최대 최소의 정리.
이 정리 시리즈가 또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정리 시리즈. 최대 최소의 정리 여기는 뭐냐면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니까 x가 a일 때도 포함하고 b일 때도 포함할 텐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뭐 그게 다야.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끊어져 있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응? 그래서 연속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넘어가자. 자, 요번에 이제 15쪽 사이값의 정리. 이제 이것도 연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연속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는 글들을 한 번씩 잘 읽어보고, 자, 읽어봤어? 읽어봤으면은 이제 설명을 들어봐. 그러니까 a, fa란 점이 있어. x가 a일 때 함수값. 그리고 b, fb라는 점이 있는데 두 점의 y좌표가 다른 상태야. 그러니까 fa와 fb의 값이 다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이을 때는 요 사이에 있는 선을 안 만나고 이어줄 수가 있을까? 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지. y는 fx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렇지?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 상태인데 두 점을 잇는다. 이 선을 피할 수 있다?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적어도 한 번은 그 사이에 있는 선을 만날 수밖에 없어. 적어도 한 번.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여러 번을 만날 수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여러 번을 만나는지 몇 번을 만나는지 모르는 일인데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사이값의 정리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방정식에 실근하면은 그래프에서는 뭐랑 같아? x축과 만나는 교점, 그거의 x좌표, 그게 실근이잖아. 그래서 방정식에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y는 fx가 연속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x에다가 b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연속인데 fa의 값과 fb의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x축이 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한 점은 x축보다 위에 있어. 근데 b일 때는 그럼 밑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근데 요 두 점을 어떤 선으로 연결을 해? 연속인 걸로 연결한다. 연속. 그럼 x축이랑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한 번은. 그치?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실례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리하자.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 연속이라는 사실과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 연속이라는 사실과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 두 가지만 밝혀주면은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예제를 보자. 자, 예제 보면은 방정식 나와 있어. 근데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가? 자, 그럼 이때는 먼저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는 0 방정식이지? 근데 fx는 2x 3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별도의 확인이 없어도 연속이고,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 그래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 조건은 통과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수값.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이 돼. 그러니까 f0과 f1의 값을 곱하면 0보다 작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두 가지가 다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려?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연속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